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주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죠, 이렇게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보통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렇게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렇게 접어들면서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에서 그죠, 교사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갖다가 새롭게 구성해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떤 교육 과정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는 뭐 다양한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죠?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살펴볼 것은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원을 갖다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블록 타임, 그리고 교과목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집중 이수, 교육과정 압축,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통합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자, 교사가 자, 스스로 본인의 그런 전문성에 기초해서 자,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를 자, 효과적으로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계획이나 자, 교과서를 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재조직한다든지 뭐 수정한다든지 뭐 보완한다든지 그런 통합하는 그런 활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자, 교육과정 재구성의 유형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열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추가, 대체, 생략, 뭐 추격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타 교과와의 그런 융합, 뭐 통합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 순서를 재별하는 것은 그죠? 자, 교과 내용의 자, 특성이나 단원의 연계성, 자, 수업 시수의 부족 등을 고려해서 자, 단원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수업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자, 내용 추가는 자, 단원 내용의 특성과 그런 학생의 수준, 그런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 내용을 추가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내용 대체는 자, 학교의 수준이나 흥미, 그리고 실생활과의 연계성들을 고려해서 자, 단원 내용의 일부가 자, 부적절하다고 자, 판단하는 경우, 자, 이를 교과서 이외의 내용으로 대체하는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생략은 자, 학습 목표를 고려하거나 학생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또는 교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런 실기 및 그런 실험 시실을 갖다가 이렇게 미비해서 단원이나 단원의 일부 내용 혹은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자, 내용 축약은 어떤 자신의 전공 영역이 아니어서 자, 전문 지식이 부족한 단어는 자, 일부 내용을 자, 보다 충실히 구성한 경우, 자, 혹은 그런 전체 영역을 다루기에 시수가 부족해서 자, 일부 단원 내용을 갖다 추격하는 어떤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자, 타교과 융합이라는 것은 자, 학습 주제와 관련되는 자, 여러 교과 내용을 자, 통합적으로 혹은 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뭐 일반적으로 뭐 통합교육과정, 뭐 융합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빈 선생님께서 집필한 교사를 위한 교육학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은 자, 이미 정해진 그런 교육과정의 취지나 자, 한계를 성찰하고 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배움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나 교사 차원에서 교육 과정을 새롭게 자,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밑에 보시면 그죠? 자, 교육 과정 재구성의 방향을 갖다가 크게 한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버릴 부분들, 우리가 새롭게 할 것들을 갖다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요. 자, 살릴 것에서는 자, 교육 이념, 자, 성취 기준을 갖다 이렇게 살리고, 그죠? 그리고 버릴 것은 자, 고난도나 그런 과도한 분량, 그런 어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 과정은 이렇게 버릴 내용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할 내용을 보면 그죠? 자, 교육과정 그 적정화, 그리고 어떤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 표는 그죠? 아주 그 정연하게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떤 그림을 크게 한번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시면 그죠? 자, 이영빈 선생님의 자, 교사를 위한 교육과 강의 책을 갖다 이렇게 구입하시거나 한번 도서관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교사가 그죠? 직접 그죠? 어떤 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실 것을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교육과정 그 재구성의 유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단원 재구성 혹은 교육 내용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죠? 보통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순서를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특정한 어떤 그런 어떤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순서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의 양들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빨간 박스 보시면 그죠? 재미있는 예시가 있죠. 자, 지금 추석이 다가와서 자, 친척들의 자, 호칭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자, 관련 단원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그죠?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그 땡겨 와서 그죠? 이렇게 그 수업을 그 진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죠? 가장 뭐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원 재구성 혹은 교육 내용 그 재구성의 그런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의 그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학교 교육에서 그죠? 보통 1시간이 그죠? 초등학교는 40분, 자, 중학교는 45분, 자, 고등학교는 이렇게 50분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예전에는 그죠?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표를 이렇게 배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만다. 자, 미술 시간 같은 경우죠. 뭐 그림 조금 그리다 보면 완성도 하지 못하고 수업 종이 딱 쳐버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뒤에 뭐 나머지는 집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식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죠? 이렇게 블록 타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뭐 2시간이나 이렇게 3시간씩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을 배정해서 그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이라든지 뭐 음악 시간, 그리고 뭐 실험이나 실습 시간 같은 경우죠. 자, 이런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좀 필요한 부분은 그죠? 이렇게 블록 타임을 만들어 줘서 그죠?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블록 타임은 자, 우리가 영어로는 자, 블록 스케줄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블록 타임의 그 편성과 운영의 그 장점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죠. 우리가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죠? 어떤 그런 음악이나 미술, 그죠? 혹은 뭐 이렇게 가정, 기술, 그리고 뭐 과학 같은 이런 실험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뭐 조금만 하다 보면 종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수업을 갖다가 충실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기존의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 타임을 이렇게 편성해 주게 되면 그죠? 자, 수업을 갖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국어라든지 그죠? 이렇게 사회 수업 시간에 그죠? 이렇게 토의나 토론, 이렇게 발표 수업을 이렇게 뭐 하는 경우에도 그죠?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발표하다 보면은 그냥 종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심도 있는 수업을 하기에는 이렇게 1시간짜리 수업이 그죠?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그죠? 뭐 2시간 혹은 뭐 3시간씩 이렇게 블록 타임을 만들어줘서 그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충실한 그런 어떤 수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블록 타임을 또 만들어주면 이렇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 그 특정 그런 어떤 그 요일에 그죠? 이렇게 수업 과목 수를 갖다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죠. 보통 그 1시간으로 수업 쭉 해버리면 그죠? 최소한 하루에 6과목, 7과목 그죠? 그리고 이제 보충 과목까지 해버리면 한 8과목씩 이렇게 그죠?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제 지치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블록 타임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죠? 뭐 하루에 그죠? 뭐 3개나 4과목을 갖다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도 그죠?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그 있는 것입니다. 블록 타임 편성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자, 우리나라 그 S 고등학교 사례인데요. 자, 9교시까지 그죠? 블록 타임을 자, 4과목을 설정하고 자, 한 과목은 자, 1시간짜리를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교시까지 9개의 과목을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블록 타임 4개 그리고 1시간짜리 수업에서 총 5개의 과목을 수업을 듣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어떤 그 100분 수업은 연계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는 100분 수업은 블록 타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네요. 자, 오른쪽에 그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그 샌디에고 외곽에 위치한 그 카멜밸리 중학교 수업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그죠? 자, 1시간짜리 수업만을 이렇게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싱글 피리어드 데이라 그래서 월요일은 6개 과목을 갖다 수업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화, 수, 목, 금 같은 경우는 그죠? 과목당 2시간씩 그런 수업을 운영하는 그런 블록 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과목씩만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1시간에 그 수업이 50분인데 그러면 100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과목에 따라서 뭐 105분, 이렇게 110분 그런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타임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죠? 자, 학생들이 그 하루에 공부해야 될 그런 과목 수를 갖다가 확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수업의 내실화 그리고 수업 부담을 갖다 이렇게 줄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과제를 갖다가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그죠? 뭐 다 내주면 하루에 뭐 3과목만 과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6개 과목을 갖다가 다 내주게 버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과제에 대한 그런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과제를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 타임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되겠습니다. 자, 교과목의 탄력적인 그 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3년제라서 그죠? 그래서 특정 과목들을 갖다가 그죠? 매 학기마다 그죠? 이렇게 3년 동안 수업을 이렇게 듣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죠? 자, 학생들 가방 그죠? 완전 터지겠죠, 그죠? 이렇게 매 학기마다 그죠? 매 시간마다 그죠? 이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방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렇게 막 어깨에 빠질 정도입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교과 교실자로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그 사물함이 있는 경우는 뭐 예외지만 그죠? 자, 사물이 없는 경우는 그죠?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갖다 이렇게 지고 가고 그죠? 그다음 매 학기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수업들을 갖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죠?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매 학기마다 과목을 갖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그 특정 학년이나 특정 학기이자 집중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 교과목을 갖다 이렇게 편성해 주거나 하면은 그 한 학기 동안 이수될 과목 수를 갖다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교과목의 그 탄력적인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교과목의 그 탄력적인 그 편성 관련해서 그죠? 그 집중 이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생들이 그 학기당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목 수를 갖다가 이렇게 줄이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죠?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특정 학기나 그런 특정 학년에 그죠? 자,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해야 될 그런 어떤 이수 과목 수를 갖다가 어떤 그런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특정 교과목들을 갖다가 자, 심층적이고 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현행 그 교육과정 뭐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그죠? 어떤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그죠? 이렇게 집중 그 이수제를 갖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한 학기당 그죠? 너무 많은 그런 어떤 과목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가급적이면은 한 학기당 8개 이내로 이렇게 교과목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 운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그 S중학교 사례인데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시간표를 잘 보시면, 그죠? 총 13과목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그죠? 매 학기마다, 그죠? 계속 13과목 수업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애들 막 미치겠죠, 그죠? 뭐, 가방도 그냥 뭐 터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S중학교에서는, 그죠? 자, 매 학기마다 그런 학생들의 이수 과목 수를, 자, 8개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어나 자, 수학 그리고 그 체육, 자, 영어 같은 경우는 그죠? 자, 모든 학기에 3년 동안 이렇게 그 수업을 갖다가 듣도록 편성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 9개 과목에 대해서는 그죠? 한 2개 학기나 그런 4개 학기에 수업을 이렇게 듣도록 하는 그런 집중 이수제를 갖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 이수를 갖다 해주게 되면 그죠? 학생들이 한 학기에 그 이수해야 될 과목 수를 갖다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큰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교육과정 그 압축, 자, 커리큘럼 컴팩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개념은 참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학생들이 그죠? 자, 특정한 내용들을 다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업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만다 반드시 이렇게 수업을 갖다 운영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경우는 그죠? 자, 학생들과 그런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죠? 굳이 또 이걸 반복해버리면 그죠? 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만다 그 학생들에게 그 요구에 맞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수업을 갖다 이렇게 재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커리큘럼 컴팩팅, 교육과정 그 압축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준별 교육, 자,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과 그 교육 과정 그 지침들을 한번 그 검토를 해보죠. 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을 보시면은, 자, 모든 국민은 자, 능력에 따라 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명시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9조, 자, 영재교육 보시면, 그죠? 자, 그런 영재들에게, 그죠? 뭐, 재능이 뛰어난 그런 학생들에게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2항을 보시면은 그런 교육감은 자,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그런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그죠? 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그 개정 교육과정 보시면 그죠? 자, 수준별 그런 교육을 혹은 수준별 수업을 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죠? 자, 이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 학력 향상과 자, 학습 결손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저성취자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보충 수업을 갖다가 운영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같은 경우는 자,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자,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죠?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수준별 그런 교과목이 편성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준별 교과목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별 그런 교육, 수준별 수업, 그런 수준별 반편성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죠? 우리가 보통 수준별 반을 운영할 때는 뭐 n 플러스 1 그 학급 편성이라 해서 그죠? 보통 2개 학급 같으면은 그런 3개 수준별 반, 뭐 3개 학급 같으면 4개 수준별 반을 그런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보통 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그죠? 보통 뭐 상반, 중반, 하반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준별 어떤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수준별 반을 편성한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죠?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그 학교 교실에 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만다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사의 충원의 문제, 그리고 아니면은 뭐 외부에 있는 강사들을 갖다 충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특히 중규모라든지 그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교의 그 교실의 여유도 없고 그죠? 그리고 강사를 충원할 수 있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선생님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규모나 대규모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소규모에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특수 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준별 그 수업 운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그 제2중학교의 사례인데요. 자, 수준을 갖다 크게 한 세 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고 있네요. 뭐 심화반, 기본반, 이렇게 보충반 이렇게 그죠? 세 개 수준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반을 세 개로 편성하거나 혹은 그 네 개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되겠고요. 여기는 저기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세 개 교과에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수준별 집단 편성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학급 간 수준별 집단 편성과 자, 학급 내 수준별 집단 편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학급 간 수준별 집단 편성에서는 뭐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 각 교과목의 그런 성적에 기초해서 수준별 그 반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그죠? 영재반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우수한 대학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어떤 반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반, 연세대 반, 뭐 고려대 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학급 내 자, 수준별 집단 편성, 그죠? 학생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몇 개의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이렇게 그 운영하는 어떤 패턴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정서상, 그죠? 판에서 이렇게 능력을 갖다 트랙을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죠? 이렇게 트랙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요즘 특히 어떤 경쟁 중심의, 그죠? 이 성적 중심의 이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학급 내 트랙을 갖다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리면 한다. 거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또 차별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끼리끼리 놀게 되는 그런 문화가 또 형성되겠죠. 그래서 학급 내 수준별 집단 편성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죠? 그 능력별 그 팀에, 그죠? 각각의 교사들이 만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그죠? 얘네들을 갖다가 4년 동안, 그죠? 쭉 이끌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으로 운영한다면은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급 내 수준별 집단 편성보다는, 그죠? 오히려 만다 공부 잘하는 애, 중간반, 이렇게 못하는 애들 갖다 한 팀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죠?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꼬마 티처가 되어서, 그죠? 밑에 그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죠? 이렇게 그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공부법들을 함부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가 요즘 잘 없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딸에게 물어봐도,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절대로 이렇게 모르는 거 절대로 안 가르쳐 준다, 이렇게. 심지어 뭐 이렇게 노트도 이렇게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한다? 뭐 거의 뭐 막가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준별 교육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이렇게 그 성적 중심의 그런 출세력이 일어났던 문화가, 그죠? 이렇게 파괴되지 않는 한 만다 오히려 수준별 교육이 만다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경쟁을 갖다가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게 될지 않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고요. 뭐 굳이 한다면은, 그죠? 우리가 수준별 교육에서 만다 수준별 교육 과정을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뭐 잠깐 언급했지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수준별 교육 과정을 자,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1997년도에 그 고시된 그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그죠? 교육 과정 문서에 이렇게, 그죠? 표명했지만은 자, 실질적으로 자,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수준별 그 과목이,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은, 자, 실질적으로는, 자, 수준별 과목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죠?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과정에서, 그죠? 사기친 거죠, 그죠?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자,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지고, 수준별 수업으로 이렇게, 그죠? 단어를 갖다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뭐, 이게, 그죠? 뭐, 맞는 것이죠, 그죠? 자, 미국의 그 카멜밸리 중학교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영어 과목을 한번 보시면, 그죠? 자, 학생들의 그런 능력이 자, 우수한 학생들과 저 학생들의 능력이 그 낮은 학생들에게 맞는 이렇게 교과 과목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준별 교육 과정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카멜밸리 그 중학교의 그 수학 과목을 갖다가 잘 보시면, 그죠? 그 아너라는 이렇게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이 아너라는 게 그 심화 과목, 우등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이런 아너 과목을 갖다가 이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일반 학생들은 그런 일반 과목을 갖다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준이 가장 낮은 학생들은 그런 매스 그레이드 7, 매스 그레이드 A 과목을 갖다가 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죠? 학생들이 그 교과목을 선택해서 그런 이수를 하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아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 위치한 그 코로나 델솔 고등학교의 그 졸업학점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 그죠?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려는 그런 학점과 그리고 내가 그 주립대학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졸업 학점 기준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그런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졸업 학점 기준이 다 틀리게 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죠? 나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 아리조나 주에서 요구하는 그런 최소 졸업 학점만 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뭐 한다? 조금 더 좋은 내 주립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뭐 한다?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교과목을 갖다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그런 명문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죠? 그런 주립대학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합리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뭐한다? 어떤 그 수준별 교육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 표 보시면 그죠? 자, 주립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뭐한다?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졸업만 하겠다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학점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GPA, 자, Grade Point Average, 그죠? 일종의 내신 성적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죠? 고등학교 4년간의 그런 성적을 갖다가 내신 성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요구하고 있고요. 자, 석차 상위 25%, 그리고 그 대학 그 입학시험에 해당되는 그 SAT와 그 ACT가 있습니다. 그래서 SAT가 1040점 이상, 그리고 ACT 같은 경우는 22점 이상 갖다 맞아야지만 주립대학을 갖다 이렇게 그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뭐 아이비리그나 그 명문대 같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SAT나 ACT가 그죠? 상당히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갖다 이렇게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ACT와 그 SAT의 그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 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특정 교과의 수업을 자, 특정 요일에 자, 블록 타임즈로 운영한다. 맞죠? 자, 교과 간의 중복된 내용 요소를 분석해서 자, 교과 간 자, 통합 운영한다. 맞죠? 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순서를 자,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바꾸어 가르친다. 맞죠? 자, 학생의 요구와 교사의 판단에 따라 자, 연간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 총론에 그 시간 배당 기준표에 그 제시된 그 수업 시간은 최소 수업 시수가 되겠습니다. 뭐 더 하는 거는 관계없지만 감축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를 보시면, 그죠? 그 하단을 보시면, 자, 김 교사는, 자, 학생들의 그런 성취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해서, 자, 이미 학습 목표를 성취한 학생들과는, 자, 학습 계약을 맺어, 자, 별도의 학습 과제를 부여해, 자, 수업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이것은 바로 교육과정 압축, 자, 커리큘럼 컴팩팅이 되겠습니다.